07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12페이지 할 차례죠. 자, 우리요 12페이지 이제 조화 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 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얼핏 흘렸었어요. 야, 조화 수열의 점화식은 외울 수가 없어. 너무 변형이 많아. 뭐 이런 얘기했었죠? 변형이 많아도 걔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점화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암기 안 하시고 접근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 2항 사이의 점화식과 3항 사이의 점화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요. 자, 하모닉 프로그레션 조화 수열이에요. 자, 조화 수열은 조화 수열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간접 수열이므로 AP 등차 수열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로 바꿨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 우리 알아 몰라? 알지. 외워볼까?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은 시작!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외워야 된댔어? 안 외워야 된댔어? 외워야 되고 문장으로 외워야지 활용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그럼 얘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 만들면 되겠네?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라고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화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워보자. 시작! 뭐라고?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이게 바로 조화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이며 이 구조는 외워두셔야 돼요. 눈에. 자, 그러면 3항 사이의 점화식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조화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은 역시 등차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으로 바꾸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 외웠지? 뭐야?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라고 문장을 외우면서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요게 바로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조화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한 번 더 외워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얘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딱 5초 드리겠다. 암기하세요. 암기됐나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점화식은 저렇게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조화 수열의 점화식은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므로 좀 외우기가 엄청나게 힘들다요. 자, 무슨 얘기냐? 얘 딱 보니까 와우! 얘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3 나온다. 무슨 수열이구나? 조화 수열이구나. 우린 얘를 보자마자 딱 알 수 있어요. 자, 요 식을 딱 보면서도 우리 얘 조화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원래 기본 형태였는데 이 식을 보니까 분수식이네? 또 수학자들이 분수 엄청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등식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누구를 곱해버린다? an 플러스 1을 곱해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양변에 an 플러스 1을 곱해서 나쁜 분수를 없애버렸더니 앞에 있는 식은요 an만 남겠고 뒤에 있는 식은요 an 플러스 1만 남겠고 옆에 있는 식은 3an an 플러스 1이다 라는 요런 식이 돼버리겠네요. 자, 그리고 요 식에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야, 한쪽으로 다 넘겨보자 또 이래. 그럼 식이 어떻게 돼? am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am 플러스 1은 0이야. 이런 식으로도 변형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요 식을 보면서 얘기해. 난 마이너스 싫어. 이 항을 전부시켜서 플러스로 바꿔버려요. an은 am 플러스 1 플러스 3an a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외에도 통분도 해요. 여기 있는 이 분수식을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an 플러스 1분의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3이야. 뭐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되겠죠. 자, 사망 사이의 점화식도 보자. 논리는 똑같아. 나 분수 싫어. 양변에 몇을 곱해야 돼? 불러. 시작.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곱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2배의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이다 라는 요런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식을 한쪽으로 다 넘겨서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좀 작은 녀석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적어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는 0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수열은요, 원래 기본 점화식은요,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부분이지만 요렇게 내면 애들이 문제를 너무 잘 풀어서 수학 출제하시는 분들이 식을 변형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요, 양변에 요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전부 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요런 5가지 변형의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혹은 통분을 해서 만들어지는 요런 흰색으로 할까? 요런 하얀색으로도 만들어진다. 즉, 조화수열의 점화식 문제는 점화식의 유형이 몇 종류나 되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나와요. 와, 나는 지금부터 인내 한국이니까 이 8개를 다 암기를 해가지고 조화수열의 점화식 문제 나오면 조화수열이네,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좀 무리수가 있어요. 왜? 기억도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우선 만약에 문제가 빨간색 파트처럼 문제가 나오면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한눈에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 하지만 만약에 파란색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이 파란색 라인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요거 파란색 안 보일 것 같아. 영상에 흰색으로 필기를 해줄게요. 자, 제일 먼저 점화식을 봤을 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점화식이지? 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찬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화수열 문제는 찬찬히 관찰하다 보면 문제 구석탱이에 항상 뭐가 보여야 된다? A에는 0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 보이는 게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A에는 0이 아니네 이런 게 보여.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혹시 조화수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조화수열 아니야?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 얘 때문에 90% 이상은 조화수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하냐? 첫 번째 해야 될 행위는요, 등장인물이 2개? 등장인물이 3개?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지? 요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등장인물이 2개라면 보통 뭐겠어? AN하고 AN 플러스 1이겠지? 등장인물이 2개일 때는 뭐로 나눠본다? 등식의 양변을 AN, AN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눈다예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3개일 때는 보통 등장인물이 누구 나와?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 보통 이렇게 나와요. 얘로 양변을
나눈다. 이요. 되겠습니까? 양변을 나눈 후에 이항 등등의 변형 과정을 통해 조화수열인지 확인한다요. 조화수열인지 확인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얘도 있잖아. 이 하얀색. 와, 요런 식이 나오면 그런데 뭐가 보이면 얘도 뭔지 모르겠다예요. 맨 처음에. 뭔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가 보이더라? AN이 0이 아니야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얘는 쪼개기를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쪼개기 뭔지 알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약분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얘 이렇게 쪼개서 약분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돼버려요? AM분의 1은 3이다.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과 공차 3 나온다. 뭐 이런 게 나서 오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개를 알아둬야 돼. 기본 공식 암기하시고 이렇게 쭉 가로로 나올 때는 A가 0이 아니니까 등장인물로 나눠버려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통분이 된 분수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쪼개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5분의 12) 정답 나왔어요. 자, 15초 후에 다시 같이 풀어볼게요.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와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관해서 막 이렇게 항 주고 점화식 주면서 A의 10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A의 10을 구하려면 먼저 AN부터 구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되죠. 이 문제는 전형적인 기납적 정의, 점화식을 주고요. 일반항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점화식을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점화식을 봤더니 점화식이 연락 길고 복잡해. 오씨,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있었어? 이렇게 나왔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되게 간단하죠? 삼항 사이의 점화식도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 되게 간단한데 얘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되게 거대하고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막 문제를 째려봤더니 뭐가 보인다? A에는 0이 아니다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 혹시 조화수열 아니야 생각하셔야 되죠. 자, 조화수열이라는 판단이 들면 조화수열의 점화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얘가 몇 항 사이의 점화식인지 보셔야 돼요. 몇 항 사이의 점화식입니까? 3항 사이의 점화식이지. 선생님이 얘기했죠. 2항 사이의 점화식은 보통 우리에게 되게 유리해서 항 하나만 달고 다니지만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보통 우리에게 분리해서 문제에서 항 2개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뭐로 나눠버린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여기에 등장하는 애들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an분의 1이 되고요. 요 식은 an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요 식은 an 플러스 2분의 1은 0이야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눈에 쏙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an 플러스 1분의 몇은? 2는 an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다? 얘가 조와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 사이 점화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오직 뭐밖에 없다? 조와 수열이야 라는 정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요 조와 수열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 녀석 2개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 그래, 얘를 알고 봤더니 얘는 조와 수열 an인데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a1은 24고 a2는 12라는 정보구나. 자, 그런데 나는 조와 수열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행위를 해야 한다? 역수라는 행위를 해야 되죠. 역수를 하면 조와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했죠. 즉 등차 수열 an분의 1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면서 조건은 전부 다 a1분의 1은 24분의 1이고 a2분의 1은 12분의 1이다 라는 요런 정보가 생겨버려요. 항 2개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요 차이가 바로 공차 D임을 알고 있죠. 자, 공차 D는 몇 되겠습니까? 2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초항 알고 공차 알면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얘로 시작하는 거야. 즉 등차수열 an분의 1은 공차 D가 24니까 24분의 1에다가 n 써주고 초항이 그냥 24분의 1이니까 뒤에 뭐 붙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요. 자,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an분의 1이 아닌 누구였다? an이었죠. 뭘 해주는 거다? 답을 내기 위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역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24가 될 겁니다. 즉 a의 10은 10분의 24 몇이다? 5분의 1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조화 수열 문제 하나 풀었고 오늘도 하나 풀었는데 구조가 어때? 똑같아요. 자, 조화 수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자면요. 얘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은 되게 헷갈려. 막 점화식도 헷갈리고 이게 뭐지? 막 헷갈려요. 근데 제대로 한번 공부해두면 그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않아.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공부하면 정말 헷갈린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개념 넘어가서 조화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화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뭐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조화 중항이라고 부르겠죠. 자, 조화 중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즉 HP, 조화 수열인 AXB라는 세 개의 항이 있는데 나는 중간에 있는 항 X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수 취해야지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얘를 등차 수열인 AP로 만들 겁니다. 즉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로 만들었어요. 자,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즉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라는 이런 식을 만들고 이 식을 잘 정리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선요 이 녀석을 선생님이 통분해 볼 거예요. a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통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는 x분의 1을 만들어서 역수치에서 x만 뽑아내야지. 그러려면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2를 넘겨서 분모로 보내버릴 거예요.
즉 x분의 1은 2a b분의 a 플러스 b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나는 뭐를 취해서? 역수를 취해서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나는 역수를 취해서 x를 구할 수 있게 됐어. x는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쓸 수 있겠구나요. 자, 그런데 많이 보던 식 같지 않아? a 플러스 b분의 2ab. 개념집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알 텐데 이거 무슨 꼴이야? 조합평균. 자, 여러분 산술 기하 조합평균 개념 기억나십니까? 대상 2개짜리 뭐였어?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였어. 기하 평균은 뭐였습니까? 루트 ab였어요. 조합 평균은 뭐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였어요. 자,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등차 중앙은 얘랑 꼴이 똑같네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화 중앙은 얘랑 꼴이 똑같네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등비 중앙은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호를 제외하면 꼴이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무슨 평균과 꼴이 같다? 조합 평균과 꼴이 같다. 그리고 만약에 a 플러스 b분의 2ab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이런 학생들은 내가 개념을 엄청 안 읽었구나 반성하면서 얘를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15페이지 등차 수열의 합의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만들어낸 수학자는 가우스예요. 가우스. 가우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딱 가서 20살이 된 거지. 그때 이제 수학학회에 가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제가 개발했어요. 이러면서 발표했어요. 20살에.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노땅 할아버지 대학 교수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수학자들이. 와,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이론을 만들다니. 오, 대단한데? 막 이러고 칭찬을 했어. 근데 가수가 픽 웃으면서 한마디 했지. 저 이거 10살 때 만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해서 이런 건방지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겠지만 자, 우리요. 왜 가우스가 하고 많은 나이 중에서 10살 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에 옛날에 천재는 하도 세상에 별로 없어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면 와, 천재입니다 이랬던 시절도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이론과 너무 많은 그 개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천재라는 개념이 살짝 바뀌었죠. 어떻게? 내가 한 영역에서 뭔가를 봤는데 이걸 여기에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도 이 개념을 써먹으니 되네? 라고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옮겨놓는 그런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천재라면 가우스는 진짜 천재였어요. 자, 가우스가 10살 때 뭐 배우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4학년 나이 때 뭘 배우냐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개념을 딱 그 나이에 배웠어.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원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직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비금친 부분을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려고 잘라서 여기에 갖다 붙였더니 직사각형이 되더라.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처럼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더라. a 곱하기 h만 하면 되더라. 뭐 이걸 배웠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일명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기본은 직사각형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걸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다? 똑같은 도형을요 하나 더 만들어서 뒤집어서 붙여버린 거야. 그러면 똑같은 도형이 뒤집어서 붙여버리게 되면 얘는 평행한데 길이마저도 L에다가 요 길이 A가 붙고 여기는 A에다 L이 붙어서 한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이 무슨 도형 되고 있습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좋았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겠구나.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 해버리면 우리가 구하려는 원래 도형의 몇 배? 2배가 되고 있으니까 몇으로 나눠야겠구나? 2로 나눠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자, 이거는 기하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도형 기하의 문제였는데 이 기하의 차원에서 논해졌던 이런 얘기를 그대로 대수학적으로 끌고 간 게 가우스가 10살 때 했던 일이야. 즉 뭐냐면 와 되게 구하기 힘든 거는 똑같은 걸 뒤집어서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게 구하기 쉬워지네? 그러면 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기하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1부터 10까지 내가 더할 건데 이제 어떤 애들은 1에다가 2도 하고 3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가우스는 이거 이렇게 직접 그냥 쭈르륵 더하면 힘드니까 나는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더할 거야. 즉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 더하기 1의 꼴로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S는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1 더하기 11이라고 나오지. 맞아? 즉 이 S는 11이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11이 10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므로 S는 2분의 10의 11인데 11은요. 우리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바로 이걸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의 나열을 한번 봅시다. 1, 2, 3, 4. 와, 예측 가능하구나.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좀 더 정밀하게 발전시켜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위에 있는 개념은 2분의 10 곱하기 1 더하기 10의 개념을 의미한다. 그런데 2는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n은 무엇을 항수자리죠. 10은 항수자리니까 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1은 초항자리니까 a라고 쓰시면 되고요. 앞으로 말항, 마지막 숫자를 우리는 수학에서 l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을 만들었는데 자, 위에 나와 있는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좀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되겠습니까? 기하학적인 이론이 대수학적인 이론으로 발전이 된 거야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가우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열심히 뭐 꾹짝꾹짝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했죠? 그 내용을 이제 가우스가 좀 더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초항이 A, 공차는 D, 제 n번째 항이 L, 즉 말항이 L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우리 AN이라는 문자 많이 봤었지? AN은 뭘 의미해? 어떤 수열의 몇 번째 항이다? n번째 항이다. 그러면 SN은 뭐냐면요. 수열이 있는데 1항부터 계속해서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SN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요 용어는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 SN은 그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까지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땡땡땡, A 더하기 n-1D. 얘를 모두 다 더하는구나. 앞에서부터 다 더하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어떻게? 뒤집어서 더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SN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써야 되는데 얘가 너무 길어 쓰기에 불편해. 그래서 얘를 그냥 줄여서 뭐라고 쓸 거다? 말항 L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말항 L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항 L이지. 그럼 말항 직전에 있는 항의 크기는 뭐가 될까? L-D가 될 거예요. D만큼의 차이를 갖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될까? L-2D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서 제일 첫 번째 항이 A였죠. 자, 그래서 결국 두 개를 계산했더니 이 SN은 A 플러스 L 더하기 A 플러스 L 더하기 A 플러스 L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 플러스
L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었고, 이때 요게 A 플러스 L이 도대체 몇 개나 더해진 거야? 몇 개? n개나 더해지고 있죠. 왜?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n개나 더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줄여서 이 에세는 n개의 a 플러스 l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결국 에세는 2분의 n의 a 플러스